네,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챗GPT 파트 특화과정 개발 맡은 포항제철초등학교 이종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50분 요청을 받았는데 교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분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요거를 챗GPT를 잘 쓰는 선생님, 못 쓰는 선생님 좀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한 6개 학교 운영해보고 9개 학교 강의를 나가보면서 선생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환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 비틀리 디지털 숲이라는 카페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랑 같이 요 챗GPT 교환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주셨던 선생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 굳이 이거를 쓰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직접 평소에 사용하시던 거 그냥 자유롭게 패들렛이나 이런 곳에 챗GPT 예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가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좌측에서 뭐 고등학교에 내가 나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제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에 나간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민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가 도대체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진로 상담용 챗봇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에 맞춰 상담을 시작할게요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앞에 10분 정도는 이런 시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성적은 잘 안 나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상의 챗봇에다가 이런 멘트들을 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넘버링이 돼서 1, 2, 3번이 딱딱딱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세팅을 해서 요거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봐요. 그냥 챗GPT로도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한 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오늘 이 연수를 들으시게 되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게 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비영리로 풀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혹시나 요거를 활용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출처만 잘 밝혀주시고 저한테 말씀 따로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 꽤나 많은 챗봇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일기감정 분석이라던가 F처럼 말하기라던가 과정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라던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라던가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초중고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 챗GPT를 시연하고 가셔라. 그게 첫 번째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멘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우수하신 선생님들이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이거의 개념이 뭘까? 네, 저는 무언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까지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새롭게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건 생성형 인공지능 고유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다라는 것은 매번 랜덤된 조합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 설명에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오는 게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그 무언가에 대한 답입니다. 네 가지. 그러면서 단순히 이걸 "네 가지가 있어요." 하고 끝내시기보다는 "자 텍스트는 우리가 방금 본 챗GPT가 있겠죠?"라고 말씀을 해 보시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챗GPT 4, 5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요런 질문들이 가능하게 되죠. 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줘."라고 하고 도구에서 뭐 이미지 그리기를 해서 한국의 교사들이 열심히 수업하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열심히 그리는 모습 이런 것도 같이 시연을 해 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 저는 수노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라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챗GPT 안에 있는 것 중에 소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소라 AI까지 같이 설명을 하시고 중간중간 쪼끔 여유 있게 이런 것들을 써 보면서 '아 어떻게 저는 명령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쪼끔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쪼끔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머핀 개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 채팅방에 머핀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핀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오! 최상민 선생님 바로 맞춰 주셨어요. 10 개. 이주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영주 선생님도 성소고 박정민 선생님도 10개 다들 너무 빠르게 역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금방금방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의 의도는 요겁니다. 머핀 속의 블루베리를 각각 치아와의 눈과 코로 인식하여서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낸 거에는 날라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판별형 인공지능이라 네 판별형 인공지능이랑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뒷부분에 PPT가 살짝 날아간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요거를 좀 복구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썼던 것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머핀의 개수를 알려줄래?"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미지에는 총 10 개의 머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4 년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챗GPT한테 없었던 거 하나는 판별형 인공지능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고양이죠. 여기 초록색 박스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강아지입니다. 지금 여기 뛰어다니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고양이고 요 초록색 박스에 있는 이 친구는 강아지고 요거를 학습을 무한히 많이 해서 '아 이 사진에 있는 이 형태를 띤 생명체는 강아지다. 아 이 형상의 이러한 사이즈의 이러한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건 고양이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걸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입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판별형 인공지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뒤에 이 수업에서는 저는 기사를 활용해서 요 교환 안에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화두가 될 때마다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죠. 질문에서 답을 찾는 하부르타, 뭐 유태인 교육이 챗GPT랑 유사한 이유, 질문을 계속해도 혼내지 않는 챗GPT 선생님, 뭐 교실 풍경이 달라진다, 핵심은 질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으로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개념은 사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제시하는 명령어 혹은 질문이겠죠. 이를테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뜨개 스타일의 고양이를 그려줘. AR 16대 9 이렇게 비율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훨씬 또렷한 고양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비율에 맞춘 고양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챗봇에서도 학급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함만 쳤을 뿐인데 이렇게 세특 형식으로 나오는 수많은 챗GPT들 그리고 그 챗봇들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프롬프트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세팅해 놓은 질문들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식 가정통신문 프롬프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프롬프트와 이 프롬프트가 어떤 것이 다른지 질문을 한번 던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 문장 형태이죠. 근데 이 프롬프트는 앞에 문장이랑 어떤 게 다른가요, 선생님? 어떻게 조금 달라 보이나요? 일단 분량이 조금 길 거고요. 네, 채팅으로 선생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조금 다른지 말씀을 해주세요. 구조화된 명령. 대치초 이수리 선생님 너무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화에서 태스크, 컨텍스트, 페르소나, 포맷, 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여긴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프롬프트가 더 보기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던져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특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챗GPT를 좀 공부해 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로 직접 작업을 해 보는 과정.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보기 좋을까요? 하면 99.9%가 오른쪽이 더 좋아 보여요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처럼 적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구조화를 하면 AI가 조금 더 많이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서 프롬프트를 쓰실 때 구분 기호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이 아마 여쭤보실 거예요. 어떤 게 구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6가지의 프롬프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영어를 띄워 주시고 한국어로 바꾼 버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맥락을 잡고 예시를 잡 건데 이걸 실제로 많이 강의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이 2가지 정도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6가지를 다 적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아 어디서부터 쓰는 게 좋나요? 과업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거부터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과업부터 앞에 적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무조건 6가지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6가지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예시, 페르소나 형식, 어조, 그리고 뭐 절대 규칙을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이 프롬프트에서는 이걸 우선해서 말씀하세요."라는 얘기 같은 것들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에서 좀 눈치채셨겠지만 3가지 정도만 적어도 프롬프트는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저 6가지를 다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과업으로 설정해야 될지, 어떤 것을 맥락으로 설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걸 예시로 설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잡아 나가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코디네이터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교환 소개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10분 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써 보게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보고 '아 나는 어떤 문제 의식에 의해서 어떠한 챗봇을 만들 거야.' 혹은 '어떠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겠어.'라는 것을 좀 깨워 주시고 실제로 실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쪼끔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미션을 조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나가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학교 상황에 맞춘 미션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10 번에서는 10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하기를 함께 해 봅시다 하면서 각자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걸 활동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그 학교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과의 첫인사 파트에서도 사실 이게 보통은 챗GPT 연수를 3 월에 많이 하니까 "아 학생과의 첫인사 이런 프롬프트를 좀 적어 볼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에 대한, 쪼끔 요거는 실습보다는 쪼끔 손으로 적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후반부, 이걸 2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후반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학교에서 챗GPT들은 제가 봤을 때 연령을 가리지 않고 신청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수가 15시간이고 뭔가 학생 학부모 과정을 소화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수 시간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챗GPT만을 보고 신청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갈 학교 중에. 그러면 챗GPT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쪼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챗GPT 레이아웃에 맞춰서 저는 요렇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사실 이거는 교환을 위해서 캡처를 해둔 것에 가깝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나가실 때는 이런 경우가 더 많으시겠죠. 뭐 요렇게 챗GPT에 들어가서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뭐 "여기가 모델입니다." 하면서 "여기가 모델 장면이다. 여기가 채팅방 장면이다. 여기가 음성이다. 음성 모드 사용이다. 도구다." 이런 것들을 직접 저라면 좀 실감나게 노트북 내지는 컴퓨터실에서 선생님들 다 계신 곳에서 계정 로그인부터 찬찬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료 계정을 대부분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언어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O1은 어느 상황에서 쓰고 O3는 어느 상황에서 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모델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요거는 $200 모델이라 쪼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4.5 라든지 뭐 O3 라든지 여기 뭐 4.1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5.1 프로 모델이라든지 너무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각각의 장점,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이 모델을 쓰면 좋다라는 것들을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4, 5를 중심으로 쓰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내 프로필을 누르면
여기 검색 확장 프로그램 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앱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나갈 학교에 따라서 조금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요거는 선택 사항인데요. 프로필을 클릭하고 맞춤 지침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맞춤 지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갈 때 어떠한 것을 이를테면 이 질문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좋겠나요?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데 옛날에는 좀 구조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성을 지켰으면 좋겠나요? 할 때 절대로 당신이 AI임을 언급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다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고 강사 선생님들도 다 각자 쓰시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수다쟁이 재간둥이 빈말하지 않음 지지직 뭐 지지적 Z세대 문학적 뭐 미래지향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캐릭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루시네이션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오픈 AI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선생님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에는 너무 정답보다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개인적인 취미 관심사, 그리고 내가 이 챗GPT한테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작성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면서 여기서 한 10분, 5분 내지는 10분 정도는 연수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챗GPT한테 새 채팅을 열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까지를 해서 처음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는 사주를 넣어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커스텀 GPT 내지는 여기 마켓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부터는 사실 다 실습 장면이라 제가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는 여기까지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무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고 대부분은 무료 사용자이신데 무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내가 쓰는 GPT는 도대체 무슨 모델이냐?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이걸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좌측 새 채팅 검색 좌측 일곱 번째 칸에 보면 GPT라고 하면서 점 땅땅땅땅 네 개가 들어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GPT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PT 탐색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탐색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한동안 모두를 뜨겁게 했던 사주팔자 명리학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세특, 요것도 생기부 작성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특을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챗봇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에 나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챗봇을 골라서 직접 그 챗봇에 대해서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 분석 아니면 사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대화 스타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사용 방법부터 같이 누르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고 아, 이 챗봇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의 데이터를 넣는다던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수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한 30분, 3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직접 대부분의 과정이 실습입니다. 이거를 실습해보고 저거를 실습해보고 그러면 이 과정을 나가는 선생님들께서는 담당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시면서 아, 이 학교는 아직 챗GPT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아, 이 학교는 어느 정도 써먹는 방법을 알아. 라고 했을 때는 이 GPT 탐색 마켓부터 직접 이 마켓에 들어갈 만한 챗봇을 만드는 것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연결을 하시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6시 반까지였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을 받고, 네, 그다음 또 강의가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휴식을 취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채팅방에 혹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냥 따봉을 장은영 선생님처럼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들? 아, 네. 최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GPT 강의는 아마 많은 학교들이 선택할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들 개개인별로 기본 교환에 맞춰서 구조화를 새로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정명화 선생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GPT 특화 과정 교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20분 후에 이어서 김영수 선생님 수업을 이어서 이 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녁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